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사음부에서 아래기를 이유 및 홍약, 홍해를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단죄하소서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임금이 경해루 아래 임어하니 정치인 부마 등이 풍정을 올렸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강원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하여 아래기를 강릉 임내의 우계현 및 삼척부가 수재로 인하여 가옥이 표물 또는 압사된 것이 많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그 호수를 조사 기록하여 의청의 대소맥의 종대를 넉넉하게 주어 농경을 권장하고 또 본령이 공용물자를 주어 구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좌의정 환하 우의정 이사철 좌찬성 이계린 우찬성 정창손 좌참찬 강명경 이조판서 박중손 병조판서 이계전 호조판서 이인손 형조판서 권준 찬판 김순 병조 찬판 홍달손이 아래기를 전일신 등이 양씨 박씨의 단죄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여 분하고 억울함을 견딜 수 없으며 조유래는 직무로서 모의에 참여했으니 다른 무인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 또 이유 등의 가옥과 노비를 모두 이미 정몰하였는데 유독 무인배들의 가선을 정몰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씨 박씨는 이미 상왕께서 죽이지 않을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다시 죄를 다하기를 청하기는 어려우며 조유래와 다른 무인은 한 가지 예인이 죄를 더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한학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우창선 정창손이 아래기를 전일 본부로 하여금 주현을 통합하고 관원 이원을 두는 데 대한 편리 여부를 논의하라 하였으므로 신등이 삼가 의논하였는데 만약 이원을 두게 되면 이를 서로 도우면서 다스리고 또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하는 점도 있어 과연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현을 통합하게 되면 마땅히 관사도 중앙에 신설해야 하고 인리, 노비도 모두 반드시 이거 하여야 하는데 그년의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인민들이 먹고 살기가 오히려 어려운데 영작하여 옮기려면 그 배단이 작지 않고 그대로 구업에 있게 되면 취소가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인민이 왕래하는 거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토지를 나누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신하는 큰일이어서 인심의 소유를 반드시 막지 못할 것이니 신등은 옛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 관사를 설치할 때도 다 중앙은 아니었고 인리는 부곡에도 역시 다 있으며 노비는 또한 반드시 일시에 모으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작은 패단을 가지고 만대의 이익과 비교한다면 어찌 쓰기를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마침내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니 실행에 합당한 절목을 수기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하급 행정구역인데 군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호장이 이를 다스렸고 부곡 백성들은 천민 대우를 받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삼가 이유 등의 죄상을 가지고 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여 여러 차례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윤허하심을 받지 못하여 울분을 이길 수 없으니 의리상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유는 지난 봄에 은밀히 무인과 결탁하여 널리 사당을 심었으니 그 마음은 진실로 이미 간사하고 엄흉하였으며 그 행적이 또한 괴이하고 비밀스러웠으므로 마땅히 법을 시행하여 그 죄악을 징계하여야
했는데 상황 전하께서 다만 지친의 연정으로 방치하고 추문하지 않아서 일찍이 조금도 징계함이 없었으니 도리어 원한을 품고는 밖으로는 종친 무사들과 연결하고 안으로는 궁인들과 결탁하여 일당이 이미 이루어지니 그 화환을 장차 피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하게도 전하께서 그 기미를 밝게 살피신 명철함에 힘입어 흉악한 음모가 스스로 저지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음모가 행하여지도록 하였다면 장차 전하의 몸은 어느 곳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비록 법대로 처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는데 다만 외방에 부처하게 하며 머리를 보존한 것만으로도 승은이 지극한 것입니다. 또 회호하지 않고 몰래 군소배들과 내통하고 있으니 그 음률한 계명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여러 차례 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유 등의 일은 상이 순임금을 모살하고라 한 사실과 같으니 종사와는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상왕께서 전하에게 정사의 보필을 명하시고 궁극의 서무를 일체 위임하시니 종사의 안위가 오직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었으니 유가 몰래 도모한 죄가 종사와 관계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이 날마다 순임금 죽이기를 일삼았는데 그 해로움이 순임금의 한 몸에 그치는 것이므로 순임금이 상의 목숨을 보존케 해주었고 삼숙이 유언을 퍼뜨려 모반하였는데 그 죄가 온 천하와 관계되는 것이었으므로 주공은 마침내 사사로운 언정으로서 하지 않고 그를 죽였던 것이니 주공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임금만 못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종사와 관계되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 등의 죄는 사실상 종사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어찌 한갓 상을 건심하던 순임금의 언정만 좇으시고 관숙을 죽인 주공의 대의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유는 전일의 죄를 풀어주어서 다스리지 않은 뒤에도 성상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흉모만을 꾸며온 것을 이제 비록 곡진히 비유하여 머리를 보존케 하고 있으나 반드시 천언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의 마음을 고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새가 궁하게 되면 부리로 쫓고 짐승이 궁하게 되면 이빨로 무는 법인데 비록 정몰하게 하여 우익을 제거하였으나 그의 온갖 흉악한 음모로 장래의 변도 또한 알 수 없으니 범을 길러 후환을 남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또 춘추필법에 난을 다스리고 적을 토벌함에 있어 더욱 그 일당을 엄히 다스리는 것은 흉악한 일을 한 자로 하여금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당의 악한 무리를 어찌 협박에 복종한 자라 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사언을 좇지 마시고 대의로 결단하시어 유 등과 여러 사람과 양씨 박씨에게 모두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의 울분을 시원히 풀어주시면 종사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요사이 유 등의 일로 여러 차례 신독을 번독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독해 생각하여도 참아 놓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거기에 듣건대 난역이란 천하의 대악이며 신인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로서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하고 왕법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금도 용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 등은 곧 안평대군 이용의 남의 일당입니다. 천벌을 면한 것만도 다행인데 도리어 보복할 마음을 품고 안팎으로 교결하여 널리 일당을 심어서 우리 종사와 국가 억만대에 끼칠 큰 공을 세우신 전하를 해하려고 하니 이는 이른바 천하의 대악입니다. 그러한데도 오히려 또 성은이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그의 뉘우침을 바라셨는데도 아직도 자게할 줄 모르고 더욱 흉악한 음모를 자행하여 화계의 폭발이 만분 위태로와 헤아릴 수 없는데도 또 너그러운 법을 조차 단지 기전 가까이 내치시니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일러도 모두 거절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성명을 보존케 하시니 이는 실로 천지의 재생하는 은혜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는 황공한 마음으로 죄를 기다릴 겨를도 없어야 할 터인데도 도리어 외인을 사귀고 끌어들여 끄리낌 없이 출입하게 하는가 하면 혹은 서울까지 왕래하게 하니 이는 유등의 악함이 개전할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등이 감히 위엄을 무릅쓰고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며 종친과 정부에서도 또한 따라서 개청하여 전하께서 마지못해 그대로 따르셔서 유의 배소에 외인의 출입을 금지하셨고 또 정종을 외방으로 내치시고 이내 유, 이영, 위여, 이전, 정종 등의 가옥, 토지, 노비를 정몰하도록 하셨으나 재산은 몰수하지 않고 노비도 역시 다 몰수하지는 않으셔서 그 높은 작질은 복량하는 처첩과 부리는 장획과 부귀한 재산은 아직도 옛날과 같이 이름만 정몰이지 편안히 누리는 부귀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죄악이 저와 같은데도 관대한 은혜가 이와 같으니 이것은 무슨 형법인지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언만 좇으시고 공의를 잊으신 채 고식적인 인자만을 힘써 천하 만세의 대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같이 심하십니까? 또 춘추의 법에는 난적을 처단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그 일당을 다스렸으니 조유래 등과 같은 군소배는 결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홍해, 홍약도 역시 경계의 고을에서 편안히 거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신민으로 통민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전하께서 무슨 애석하신 바 있어 굳게 거절하심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등이 더욱 간절히 통분하고 개탄하여 스스로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구보 여론을 좇으시고 명백히 그 죄를 다스려서 조정의 바람을 위안해 드리고 신민들의 울분을 풀어주소서. 이를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춘추필법은 공자가 춘추를 쓸 때 권성, 징악과 대이명분에 의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논법이다. 장획은 노비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였다. 별시 무고에는 경서와 무경 중에서 일서만을 강하게 하라.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고려 시조 이하 배향 제신의 위차는 시대의 선후에 따라 하고 제사를 행할 때에는 전정의 동쪽으로 가깝게 서양하여 북쪽을 위로 삼아 하되 만약 지면이 좁으면 겹줄로 차례로 앉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임호하여 조참을 받았다. 유구국 사자인 외성 도안이 반열을 따라 국왕 상태구의 서계를 올리고 이어서 화석, 소목 각각 1,000건을 바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표류한 인구를 2차례나 수여하니 매우 기쁘다 하니 도안이 아뢰기를 장경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직병 안중후가 본부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이유, 이영, 이여, 이전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그 말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물러나와 상소문을 지어 여러 차례 천총을 번독하였음에도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이와 같은 악역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으며 양씨, 박씨도 또한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의 뜻은 내 이미 알고 있으며 내가 한 말도 이미 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와서 말하느냐. 태종께서 반간에게 속적을 끊지 않으신 것이 곧 그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반간의 일은 태종께서 정안군으로 계실 때이므로 그 화가 한 몸에 그쳤으나 유등의 일은 전하께서 섭정하실 때이라 그 죄가 본시 반간보다 지나친 것이니 일례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의 말이 법에 합당치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법에 합당하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기필코 소청을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방간의 일이 이 일과 같지 않다고 이르는 것은 잘못이다. 대간의 말이 비록 따를만 하더라도 일일이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이유 등은 지친이라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더라도 양씨 박씨 및 나머지 일당은 무엇이 에스카의 큰 법을 폐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씨 박씨를 내가 어찌 애스케 하겠는가. 전에 의정부에서 와서 개청하였을 때 내가 대답하기를 장차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다만 상왕께서 이 무리들을 죽이지 말라고 청하시기에 내 이미 받아들여 허락하였으니 나머지 일당도 역시 죽일 수는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건번 백관에게 가자 할 때 미처 서경하지 못하고 상을 당한 자의 보신을 내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임명하면 대간에서 그 사람의 경력, 문벌을 상고하여 동의하던 일이다. 50일 내에 서경하지 않으면 임명이 보류되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농상은 의식의 근원이며 왕정의 선무인지라 국가에서 권과하는 법이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뽕나무를 심는 수요는 대호가 300주이고 중호가 200주이며 소호 및 잔호가 100주, 잔잔호가 50주이고 감히 가지를 치거나 벌채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나 수령이 지엽의 일로만 보고 태만의 마음을 쓰지 않아서 잠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 청컨대 예법을 거듭 밝혀서 인민에게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그 과정을 엄히 더하여 법에 의하여 누회를 기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호는 지방에서 토지 50결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40간 이상의 민호이다. 중호는 지방에서는 토지 20결 이상, 서울에서 가옥 30간 이상의 민호. 소호는 지방에서 토지 10결 이상, 서울에서 가옥 10칸 이상의 민호이다. 잔호는 지방에서 토지 5결 이상, 서울에서 가옥 5칸 이상의 민호이다. 잔잔호는 지방에서 토지 5결 이하, 서울에서 가옥 4간 이하의 민호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지평 안중후 조하정은 이승원 등이 아뢰기를 이유 등의 죄악은 천하 만대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나 성상께서 지친으로서 그들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만일 이양씨 박씨 홍약 홍해 조유래 등도 무슨 애스감이 있어 또한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면 신등은 실망하겠습니다. 또 상참은 신하로서 군주에게 조연하는 예절이라 번을 나누는 것은 불가하며 이로 말미암아 태만하고 해이해질까 두려우니 구례에 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안중후 등이 양씨 박씨 등 여러 사람들이 주해 줄 것을 굳이 청하였고 승정원에서 또한 아뢰기를 큰일 이후 등의 주해를 종척 대신 대간들이 모두 청하여 마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살피소서. 양씨 박씨 불의함은 신등이 아는 바이며 또 선왕의 궁인으로서 여염에 나가 산다는 것은 사사함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드디어 전후 주인의 성명을 써서 아뢰기를 홍약 홍해는 성상께서 장차 생각해 볼 것이니 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여러 사람이 주에도 일반이니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은 아직 놔두고 양씨 박씨를 구처하는 일은 정부와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인 조효문이 당상들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씨 박씨의 죄는 기필코 신등의 소청을 얻어낸 뒤에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 구처를 의논하라 명하시니 마땅히 법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씨 박씨는 이미 상왕에게 논하지 않을 것을 허락하였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구처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여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검부에 전지하기를 청산에 부처한 이영을 연안으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수원에 부처한 이전과 아울러 노비 5구에게 매월 양료 주육 찬구를 지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네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연안에 부처한 이영의 이 의지의 살 가옥을 소재한 골로 하여금 적절히 수리하게 하고 그 자신과 노비 5구에게 아울러 매월 양료 주육 찬구를 지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유기의 손자인 유휴복, 유윤겸 등이 상언하기를 할아버지 유기가 죄를 입었을 때 아버지 유방선, 유방경 등이 이에 연좌되어 모두 신몰하여 관노로 되었는데 을미년에 사유를 받았으나 언관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환속되었다가 정미년에 외방에서의 임의로운 거주가 허용되고 무신년에는 경외에서의 임의로운 거주가 허용되었습니다. 또 할아버지 유기는 민무구 형제의 주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단지 어떤 사람이 민무구 등은 가련한 사람이라고 한 말을 유기와 더불어 같이 들었다고 말하여 이로써 주의를 입었고 신의 아버지도 역시 오래지 않아서 사유화심을 입어 평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일은 신등이 출생하기 전에 입었던 것이니 빌건대 홍운을 내리시어 특별히 부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 명하여 그로 하여금 벼슬길에 나와 부시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여섯번째 기사 환자 최습의 양주 전투 일기를 정의공주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 기사 일곱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함길도의 갑사는 매양 단번 300인 중에서 100인이 연차로 상번하여 시위하고 있으니 사정 이하는 노봉이 많지 않아서 서울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부사직 이상 3분의 1이 윤번을 해 수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7일 경호 첫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하께서 상황의 양씨 박씨를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허락하신 것은 조신들이 논쟁하기 전에 있었던 사사로운 허락에 불과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법에 의하여 주의를 단정하는 것은 곧 공법인데 어찌 자그마한 신의에 얽매여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온 조정이 양씨 박씨의 주의를 헤아려 강력히 청하여 맞이하는데 전하께서 조그마한 신의를 저버리시고 대의를 쫓으신다 해서 신의를 잃을 것이 없으니 청컨대 법에 의해 논단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7일 경호 두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근래 세종실록 문종실록의 편찬으로 인하여 시정기를 찬집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실록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청컨대 임신년 5월 15일 이후의 시정기를 찬집토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시정기는 예문관에서 편찬하던 역사의 기록인데 예문관의 직제학과 직관이 대소 아문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하여 연월에 따라 편찬 기록하여 뒷날 역사 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8일 신미 첫번째 기사 내수소에 전지하기를 임신년 이전에 백성들이 진 빚을 수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내수소는 대궐에서 쓰는 쌀, 배, 잡물과 노비에 대한 사물을 보는 곳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9일 임신 첫번째 기사 병조가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거무에 있을 대소의 행행에 사복권은 좌우의 보패 밖에서 시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9일 임신 두번째 기사 올적합 소응합을 속평강 등지의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일 개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헌능 명릉의 제사를 지내고 조아이정 한화과 예조판서 하위지에게 전교하기를 모든 능민 문소정 종묘의 상황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가? 현능과 소릉에 더욱 제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제와
조정의 고사를 참고하여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사냥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사를 파하고 나니 처창한 생각이 들어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곧장 의가를 돌렸다. 헌능은 태종의 능이고 영능은 세종대왕의 능이며 현능은 문종의 능이다. 소릉은 현덕왕후의 능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줄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전 도줄제사 김문기의 계본을 보고 야인이 비록 침입해 오더라도 소수의 적은 좋게 염려할 것이 못됨을 알았다. 그러나 적을 가볍게 보고 방비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니 경은 참작하여 적들이 포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전 우찬성 정창순 예문제약 박백년 예조판서 하위지 예조참판 하위지 집현전 부제약 김예몽 송철관 직제약 강희안 이계 직편전 이승수 은교 서거정 수찬 심신 김수령 부수찬 정효상 성간에게 명하여 관제를 편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양씨 박씨의 일은 이미 상황과 더불어 주의를 더 하지 않기로 의논하였으니 이는 두 군주의 논의이니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주 태수 등희구와 일기주 진궁 병부 소부 원형과 오도 우구수 원승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창덕궁으로 나아가서 상왕에게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봉장을 올리기를 신등이 전의 궁인 양씨 박씨 및 이유 등의 주회를 청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어도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지난날 상왕께서 나이가 어리셔서 겸손하게 모든 정사를 부탁하시니 만기가 모두 전하께 위임되어 전하께서 정성과 절일을 다하시어 유신의 정치를 밝게 보필하셔서 국민이 위태로울 뻔했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으니 전하의 공덕이 거룩하시며 만대의 길이 힘있게 되었고 상왕을 대우하심이 더욱 융숭하였으니 한나라의 대소 인민은 마땅히 우러러 사모하여 이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양씨 박씨가 몰래 딴 뜻을 품고는 종척과 서로 결탁하고 성상의 옥체를 모해하려 함으로 그 화기가 몹시 박두했던 것을 다행히도 종사의 영령에 힘입어 주의인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니 그에 의한 계모를 몰래 도모한 것이었지 성상의 옥체에만 그쳤을 뿐이겠습니까? 장차 종사를 경복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공모한 일당도 모두 마땅히 중한 법대로 처치하여야 할 터인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우악하신 은혜를 내리시어 친천의 언정을 보존하려고 하였던 것이니 비록 성덕은 지극히 두터우시나 그러나 대의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직한 용단을 내리시어 양씨 박씨 이어 이전 정종 조율회 및 나머지 일당과 이에 가담한 무사들도 일체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아 법으로 처치하여 난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이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여 온 나라 신민의 기망에 부원케 하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당초 임금이 양병의 뜻을 되어 모든 도로 하여금 군사의 조정을 보충해주고 아울러 잡료도 보호하게 하였는데 수령들이 태만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조관을 나누어 보내서 검핵하려고 이를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좌참찬 강맹경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군사의 조정은 모두 양민을 쓰고 있으나 본국의 양민이 요역이 없는 자가 적어서 일일이 보충해 줄 수 없으며 비록 경찰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형세로 보아 이를 행하지 못하고 다만 소유만 이룰 것이니 청컨대 이를 모든 관찰사에게 위임하여 엄히 점검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점지하기를
내가 본시 그 패단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찰사에게 위임하면 일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조간에게 위임하여 보내어 치유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조간이 이 뜻을 몸받아 일일이 충당해주면 된다. 비록 한민이 없어서 조정을 충당해주지 못하더라도 완율하는 행정만이라도 오로지 점검에 살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일을 비록 끝내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군사를 중히 여기는 뜻을 군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군사가 이미 내 뜻을 알게 되면 어찌 오늘에 감동되어 다른 날의 힘을 다하는 자가 없겠는가. 하고 이를 강명경에게 물었다. 강명경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마땅히 조관을 보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장차 병조 난관을 모든 도에 다 보내겠다 하였다. 조정은 정군을 도와주는 장정 즉 봉족을 말한다. 잡요는 잡된 요역이고 한민은 놀고 있는 백성이며 완휴는 나라에서 완전히 고율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에게 치사하기를 하원군 이구와 계집종 보배 등이 이유의 처소에 왕래하더라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주하이 공칭을 정하는데 계양군 2정, 익현군 2관, 한확, 윤사로, 권남, 신숙주 한명예를 1등으로 삼아 수충, 위사, 동득 주하이 공신이라 이름하고 정인지, 이사철, 유남, 이계린, 이계전, 강맹경, 윤형, 최항, 정균, 홍달선, 양정, 권반을 2등으로 삼아 수충, 경절, 주하이 공신이라 이름하고 권공, 이징석, 정창선, 황수신, 박강, 권자신, 박원영, 구치관, 윤사이윤, 성산문, 조성문, 이예장, 원효연, 한종손, 이휘, 황효원, 윤자운, 이극배, 이극감, 권계, 최유, 조휴문, 한개미, 정수충, 조등림을 3등으로 삼아 추충, 좌익공신이라 이름하였다. 좌익공신은 1455년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인데 1등엔 7인, 2등엔 12인, 3등엔 25인이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으로 성삼문 이휘는 추탈당하고 3등 정찬송은 2등으로 김질은 3등으로 추록되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충청도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치사하기를 금년 9월 3일 서울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각컨대 연의 여러 고을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니 조은순의 침몰 여부를 속히 조사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해로의 방어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진포의 군장이 태만한 세월만 믿고 방수하는 병졸에게 몰래 휴가를 주어 혹은 둔전에서 소금을 붓고 혹은 선척의 장비를 갖춘다는 등의 일을 빙자하고 임지에서 흩어져 있는 자가 많아서 방의 소홀함을 초래하고 있으니 청컨대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로 하여금 엄히 고찰을 더하여 긴급하지 않은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체 방어를 맞도록 하고 때때로 조관을 파견하여 점검하고 이를 어긴 자는 중한법으로 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전 절제사 김문계 계본을 보고서 무징합의 골관 등을 선동하여 사이를 나쁘게 함으로 꾸짖어 책망하고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에 앞서 유시하기를 무징합 등이 만약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거든 마땅히 그의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허용하여 후히 대접하여 올려보내고 여러 종족의 야인의 추장으로 서울로 올라오려는 자도 역시 저지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김문기가 이를 살피지 않고 저지하여 올려보내지 않은 것은 매우 불가하다. 이제 무징합은 그 소원에 따라 올려보내고 나머지 야인도 역시 전에 내린 유서에 의하여 그 정원을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호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도안이 가지고 온 바의 동납, 철, 소목, 대가가 정포로 약 9만여 필이 되는데 만약 본인의 청원에 따라 모두 포소에서 무역을 하게 하면 재화를 가지고 영업하는 자가 적어도 반드시 다 사지 못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전수송하여 서울까지 오게 되면 왕래하는 데 실이 늦어질 뿐 아니라 포소에 체류하는 동안 양국의 허비도 또한 많을 것이니 청컨대 전에 정한 수량을 서울로 수송케 하여 장사치로 하여금 이를 날마다 무역하게 하고 또 포소에 유치한 물건도 역시 수교에 의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기의 주조를 청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가히 아르기를 사직 사위의 제기는 종묘 예에 의하여 일위마다 은작 3개, 동점 3개를 아울러 엄복작 1개를 청컨대 공조로 하여금 이를 주조하여 봉상시에 수장해놓고 친제하실 때 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9월 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건원능, 현능을 배알하고 돌아올 때 아자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습진을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혜류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사정전에 임하여 종친들의 봉희를 관람하였다. 봉희를 혹은 격구라고도 한다. 격구하는 법은 혹은 수인 혹은 수십여인 혹은 수십인이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겨누는데 봉의 모양은 숟가락과 같고 크기는 손바닥과 같은데 수우피로 만든다. 두꺼운 대나무를 합하여 자루를 만드는데 봉피가 얇으면 구가 높이 솟고 봉피가 두꺼우면 구가 높이 솟지 않는다. 또 곤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가 구르고 일어나지 않으며 그 후박과 대수에 따라 그 명칭이 각각이 다르다. 구는 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혹은 마노도 쓰며 크기는 계란만 하다. 땅을 파서 주발 모양같이 하고 이를 이름하여 와아라 부르며 혹은 전각을 사이에 두고 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혹은 섬돌 위에 와를 만들어 놓기도 하며 혹은 평지에 만들기도 하고 구가 굴러갈 때 혹은 뛰어넘기도 하고 혹은 비껴가기도 하며 혹은 굴러가기도 하여 각기 그 와의 소재에 따라 다르게 된다. 한 번 쳐서 와 속에 가면 골프하고 비슷하네. 산가지 2개를 얻어 한 번 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가 거쳐 있는 곳에서 2번, 3번 쳐서 들어가면 산가지 1개를 얻는데 골프네 완전. 한 번 쳐서 들어가면 다른 구는 2번 치지 못하고 죽으며 2번 쳐서 들어가면 다른 구는 3번 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뒤에도 이와 같다. 한 번 친 구는 비록 다른 구와 부딪혀도 죽지 않지만 2번 친 구가 다른 구와 부딪히게 되면 죽는다. 이 뒤에도 역시 이와 같다. 혹은 서서 치기도 하고 혹은 무릎 꿇고 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봉희는 옛날 궁중에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던 놀이의 하나인데 격구와 다른 점은 말을 타지 않고 그냥 평지에서 공을 치는 것이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삼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의 원천으로 예의를 먼저 계도하는 곳입니다. 근래 학생들이 광망한 자가 많아서 비록 사장을 본다 해도 또한 존경, 겸양하는 예의가 결여되고 있어 마음과 행동의 교양을 미리 쌓지 않을 수 없는데 삼관에서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된 이래로 학생들이 더욱 꺼리는 바가 없어서 교만 방종함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마음과 행동이 착하지 못한 자는 이를 전보하여 증거하게 하고 그 행동 거지가 예를 어긴 자는 각기 문견을 가지고 과실의 표지를 붙여두되 부시할 때를 당하여 한 일이면 죄를 주고 평상시는 장관에게 고하여 그 처벌을 논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관은 성균관, 교수관, 예문관, 문필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봤다. 정거는 과거 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숭의전에 있는 왕태조의 영정은 청컨대 가래의 신주를 매안하는 예에 의하여 사무 곁에 묻도록 하소서 하니 묻지 말고 올려보내도록 명하였다. 숭의전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고려 태조 이하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매안은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좌익 공신의 포상은 좌명 공신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좌명 공신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공신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영추문을 지키던 갑사 문효손이 인정 후에 사람을 놓아 보내 출입시켰다고 하여 삼군 진무 안경손이 문효손을 구타하니 사약 진수가 이르기를 재계하느나 사람을 구타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사무부에서 이를 취획하고 안경손에게 죄의 주기를 청하니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사무부 관리들이 문효손과 진수는 추문하지 않고 유독 안경손이 자칭 공신이라 했다는 말만을 들어서 죄를 청하니 그 사정의 사유를 국문하고 아울러 문효손과 진수도 취획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영추문은 경복궁 서문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원효연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경우에서 서로 통보하는 문서는 6조 한성부에서 각각 소속한 여러 관사의 정문을 취할 때 점의하여 그 간편한 것을 취하고 개주할 때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유독 외방에서는 보고하는 문첩을 모두 취하여 덩사하여서 이문하니 지무기 번다하게 허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속은 부족하고 사무도 지체되니 진시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경중에서 하는 예의에 의하여 점의하게 하고 부득이 빙고해야 할 문서는 2번을 갖추어서 1번은 감령해 두고 1번은 점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명하여 다른 도에서도 이 예를 쓰도록 하였다. 점의는 잡된 공문서를 접수하여 다른 관사로 보낼 때 등사하여 부본을 남기지 않고 주된 공문서에 직접 첨부하여 보내던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어가로 성균관에 거둥하여 백관과 학생을 거느리고 선성을 알련하고 전을 마치고 나서 명령당에 임하니 종친 의정부 6조의 찬판 이상 및 시신이 입시하였다. 강서관 겸 성균관 사성 김구와 시간관인 집현전 부제학 김예몽 등이 강주하러 나아가니 임금이 하도 낙서의 강의를 명하였다. 김구가 음양의 일수가 생성합변하고 왕래 굴신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김예몽이 반복해서 분석하여 어려운 것을 밝히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요는 그만하면 충분하니 너희들은 각각 술잔을 들라 하였다. 김구가 잔을 올리고 인하여 입시한 재상들에게 행주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아뢰기를 복희씨가 하도를 본받아 8궤를 그렸고 문왕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만들었는데 본래는 점치는 법이었습니다. 공자께서 10익을 지으셨는데 완전히 의리를 썼으니 사람마다 영리를 체득하게 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머리의 건의 괴는 군왕의 도인이 바로 성상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건괴를 몸받으려고 하면 마땅히 천도를 몸받아야 할 것인데 거기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쉬지 않으므로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하였으니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안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공이 무일편을 지어 성황을 경계하였는데 그 첫머리에 이르기를 먼저 가색의 어려움을 알고 안일하면 소인의 가색에 의지함을 알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가색의 어려움을 안다는 것은 곧 안일함이 없다는 실증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으로 가색이란 곧 생민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인하여 가색의 노고를 극진하게 말하고 심지어 유자후의 종수 곽탁타전까지 인용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 명령의 번거로움을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해 진달하였습니다. 명하여 학관에게 선돌 아래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인하여 유생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김구는 학문이 정심하고 해박하였으며 더욱이 역경의 조예가 깊었으며 천문지리 복서 산수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사람이 를 가르치는 데는 묻지 않으면 발단하여 밝히지 않았고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먼저 여러 사람의 학설을 널리 인용하면서 그 동의점을 변별한 연후에 이전부터 얻은 의의를 참고로 하여 듣는 사람을 하여 쉽게 깨닫도록 하고 혹은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공박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자기의 의견만을 옳다고 이르지 않고서 말하기를 의리란 무궁한 것인데 고집해 무엇 하겠는가. 멋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잠자여 있을 때 종학에 나아가 강독하였는데 김구가 당시 박사로 있었기 때문에 깊은 예대를 더하였다. 선승은 공자의 묘이고 하도는 옛날 중국 복희 시대에 황하에서 용마를 지고 나왔다는 55점의 글입니다. 낙서와 함께 주역의 기본 이치가 된다. 낙서는 하나라 우임금이 치수할 때 낙수에서 나온 신귀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45점의 글씨인데 서경의 홍범구주는 이 낙서에 의하여 만든 것이라 하여 8괴의 법도 여기에서 나왔다 한다. 복희시는 중국 적설에 나오는 삼황의 하나이다. 건괴는 주역의 편명으로 하늘이 쉬지 않으므로 군자는 그것으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하였다. 무일편은 서경의 편명 군자 안일이 없는 법입니다. 군자는 안일이 없는 법입니다. 먼저 농사 짓는 어려움을 알고 편히 논하면 소인의 의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가색은 농사이고 유자호는 당나라 시인 유종원을 말한다. 학관은 성균관 관원이고 종학은 세종 때 종친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학교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0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을 보니 전라도의 조은선 54척이 본을 3일 태안의 안흥을 지나다가 바람을 만나 혹은 선척 전체가 파손되어 침몰하였거나 혹은 향방을 알지 못한다 하니 내 이를 몹시 진리하는 바이다. 먼 섬이나 포구에서 비록 언덕을 의지해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니 그 여러 고울로 하여금 선척과 식량을 갖추고서 끝까지 수색하여 구원하게 하고 또 연의 민가로 하여금 육지에 내려 먹을 것을 구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르는 대로 음식을 먹이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충청도 전라도 관찰사에게도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0일 이모 세번째 기사 2조에서 의정부 인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좌익 1등 공신에게는 봉작하고 전토를 하사하는데 그 부모와 처에게는 3등을 띄어서 봉증하고 직자는 3등을 띄어서 엄직을 제수하며 직자가 없으면 생질 여서에게 1등을 띄어서 엄직을 제수하며 전토 몇 결, 노비 몇 구와 근수 7인, 반당 10인을 하사하시고 2등에게는 그 부모와 처는 2등을 띄어서 봉증하고 직자는 2등을 띄어서 엄직을 제수하며 직자가 없으면 생질 여서에게 1등을 띄어서 엄직을 제수하고 전토 몇 결, 노비 몇 구, 건수 5인, 반당 8인을 하사하시고 3등에게는 그 부모와 처는 1등을 띄어서 봉증하고 직자는 1등을 띄어서 엄직을 제수하며 직자가 없으면 생질 여서에게 엄직을 제수하고 전토 몇 결, 노비 몇 구, 건수 3인, 반당 6인을 제수하시고 아울러 공신각을 건립하여 모습을 그려두며 비를 세워 공로를 기념하고 적장을 세습하여 그 높음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 안에 기록하기를 좌익 몇 등 공신 아무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더라도 사유하심이 길이 세대에 미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1등에게는 각기 전토 150결, 노비 13구, 백금 50냥, 표리 1투,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고 2등에게는 전토 100결, 노비 19, 백금 25냥, 표리 1투,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고 3등에게는 전토 80결, 노비 8구, 백금 25냥, 표리 1투, 내구마 한 피를 하사했으며 나머지는 계달한 것과 같게 하였다. 직자는 직계 아들이고 근수는 조선 시대 때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던 하예이다. 반당은 고관이나 공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다니던 병졸이다. 어디가든.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서하기를 신등이 건일 이유 등의 법을 법으로 처치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천청을 번독해 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읽지 못하여 마음이 더욱 분울하여 말의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여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계문합니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고지를 필요하는 데는 마땅히 맹렬한 약이라야 하고 악역을 징계하는 데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를 치료하는데 그 약이 맹렬하지 않으면 고지를 마침내 나지 않을 것이며 악역을 징계하는데 그 형벌이 중하지 않으면 악역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유등의 업무는 다만 성상의 옥체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종사까지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악역의 큰 것이므로 마땅히 무거운 형벌로 처단하여 그 악을 징계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몰하여 부처하게 하시고는 오히려 공업으로 공업케 하시니 이게 무슨 형벌입니까? 양씨, 박씨는 같은 공인으로 항상 금액 속에 있으면서 몰래 유 등의 흉악한 음모에 내응하였으니 그 흉악함이 비길 데 없는지라 더욱더 법으로 처단하여야 마땅한데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신등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이를 갈며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악역의 일당인 홍해, 홍약, 조유래 같은 리야의 무리는 특별히 조종의 융숭한 은혜를 잊고 함께 높은 품질에 이르렀으니 성은이 만극함으로 마땅히 힘써 왕실을 돕고 마음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여 하는데도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는 않고 도리어 괴이한 업무를 품고는 몰래 흉당을 결탁하고 후일의 여지를 도모하여 성은을 저버렸으니 마땅히 먼저 법으로 처단하여 그 불쾌한 마음을 징계하여 하겠는데 이제 겨우 혹은 단지 고신을 빼앗고 혹은 단지 부처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무슨 형벌입니까? 형벌의 법도가 없으니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신등은 은근히 악한 자를 징계하는 바가 없을까 두려우며 더욱이 형상은 국가의 형상이지 어느 한 사람의 사사로운 형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신과 육조 대간이 합사하여 청하는 것이니 이른바 온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모두 죽일만 하다는 자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한때의 사언으로 만대의 대방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강단으로 회의 결단을 내리시어 유와 이영, 이구, 이전, 정종, 양씨, 박씨와 그 일당인 홍약, 홍해, 조유래 등 이하의 군소배들을 모두 법으로 처단하심으로써 간용을 뿌리 뽑고 대중의 울분을 풀어주시면 종사의 큰 다행이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